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박다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장 마리의 가치 투자는 옳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평가가 되면 저평가된 나라로 국제 투자를 했던 게 이분의 원칙이었고요. 실적은 26년간 4,400% 정도, 그 정도를 올렸습니다. 글로벌 투자 이유가 왜 필요한지 그거를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분도 얘기를 하네요. 단기 평가손은 무시해라. 그래서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은 분산을 해야 되고요. 분산도 안 하겠다. 그럼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주식보다는. 그건 내일 리뷰할 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한지. 장마리 에베이야르는 이름이 벌써 프랑스죠. 중서부 도시의 푸아티. 저도 안 가봤는데요. 뭐 파리나 뭐 리옹, 마르세유 뭐 이런 데는 가봤는데 푸아티는 처음 듣습니다. 1940년에 거기서 출생을 했고 한국까지 포함해서 일본, 미국, 유럽은 뭐 당연하겠죠. 처음 시작한 게 소시에테 제네럴이라는 프랑스 회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40 되기 직전에 미국 펀드 운영자로 바뀌어서 퍼스트 이글 글로벌 펀드를 한 실적이 연평균 1979년부터 연평균 16% 정도 이 정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을 만한 사람이죠. 자, 전체 그 경제 규모는 미국이 20%밖에 안 돼요, 세계에. 근데 시총 규모는 40%가 넘습니다. 한국은 여기 나와 있지도 않죠. 근데 사실 호주보다는 많아요. 호주가 1.5%고 한국이 2%인가 그렇거든요. 2.1%인가 뭐 그런데 좀 아쉽네요. 어쨌든 한국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국보다 다른 나라 훨씬 더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뭐 미국은 20배가 넘고요. 홍콩도 2배, 중국 5배, 일본 뭐 2배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 이유를 보시죠. 그 1979년부터 26년간 그러니까 이 저자가 글로벌 이글 펀드를 했던 동안이에요. 선진국 시장은 연평균 16% 정도 실적을 냈다고 아까 그랬죠. 근데 벤치마크는 11%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아니고 선진국 시장은 11%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5% 시장을 초과했죠. 이걸 좀 줄여보면 93년부터 11년간 따지면 북미 제외할 때는 14%였어요. 벤치마크는 6%였고, 그러니까 벤치마크가 보시면은 아까 26년 동안은 11%였고, 93년부터는 6%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7년부터 8년 동안은 벤치마크가 5%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년 동안만 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2009년도에 뭐가 발생한지는 아시죠? 금융위기 발생했잖아요. 그때는 마이너스 12%고 북미 제외를 하면 마이너스 25%. 우습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잖아요. 근데 미국이 아니고 미국하고 카나다를 제외한 선진국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진국도 다 똑같이 오르는 거네요. 장기적으로는 뭐 비슷하겠죠. 하지만 일본이 저평가돼 있을 때가 있었고, 그때 템프턴 경이 처음으로 일본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어, 유럽이 저평가될 때가 있고, 미국이 저평가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같은 경우는, 어, 캐나다는 별로 안 빠졌어요. 미국은 많이 빠졌고, 그 이유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단기 평가손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어, 매주 우리 집안 가족 미팅을 하거든요. 거기서 뭐 돈보다는 그러니까 고기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자 그래서 투자하는 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투자한 것이 또 있었죠. 직접 투자해야 된다. 이론 가상 투자는 경험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도 별로 쓰라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상 투자 말고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단기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그렇다고 투덜투덜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몇 개월짜리는 볼 필요 없다. 1년짜리도 사실 그렇게 뭐 신경 쓸 게 아니고 한 4년 이상이라면 그건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가치 투자를 하면 투자가 아니고 장기로 할 때 수익이 일어날 가능성이 100%입니다. 30년 이상이면 무조건 수익이 나고요. 10년 이상이 80%, 20년 이상이 뭐 97%뭐 이렇게 어, 제르미 시걸 교수의 투자 바이블인가?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죠. 어쨌든 30년 이상 돼서 국채보다 더 수익이 낮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추세 투자를 하면은 단타를 계속하면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카지노에 가면 돈을 누가 따느냐 이거예요. 카지노 주인이 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잃게 돼 있어요. 그 뭐죠? 하우스 피를 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안전 마진을 가지면 평가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적겠죠. 누구죠? 버핏이 안전 마진을 그래서 중시했고, 하지만 문제는 안전 마진을 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현금을 가지고 시장이 1년에 한 번은 10%씩 빠지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하고, 아니면 분산을 하면은 전체 평가손은 감소하겠죠. 일부는 뭐 오를 거고, 일부는 내릴 거고, 단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종목을 고르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집중을 할 수도 있죠. 음. 집중을 하면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다섯 종목이 75%를 차지하죠. 어, 그거는 이제 분석을 해서 이게 확률이 높다 그러면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 비중이 뭐 50%까지 올렸었죠. 그러려면 분석이 필요한데 우리는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전업이신 분은 하셔도 되는데 버핏 정도의 실력이 또 돼야 되겠죠. 어쨌든 시간하고 능력이 되면 집중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제 분산하고 금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 나오냐면 쇼브라더스가 나와요. 이 친구들이 원래 상해에서 극장 영화관 있죠. 그걸 했었대요. 하다가 그때 상해가 떨어지죠. 떨어졌나?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군이 들어와서 싱포로 도망을 갔죠. 근데 싱폴도 점령을 당했죠. 그때 살아남았던 이유가 다 뺏겼는데 자기 집 뒷뜰에다가 금괴를 한 400만 브로치를 숨겨놨대요. 파묻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달러든 위안화든 뭐 다 도움이 안 됐을 텐데 그때 뭐 미국 달러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금괴를 숨겨놨기 때문에 나중에 홍콩으로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쇼브라더스는 유명하죠? 워낙 짠 곳이긴 한데 어쨌든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4159번에 했고요. 내일 할게 지금까지 리뷰한 경제 경영은 마지막이에요. 내일까지 해서 거인의 어깨인가? 거기까지 하고 잠시 논문을 시작해야 되니까 쉴지 아니면 다른 뭐 자기계발이나 이런 거는 아직 리뷰 못한 게 있거든요. 그걸 할지 그건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